쟤도 장점이 있고 얘도 장점이 있고 그러면 이게 판단이 안 쓰죠. 그렇게 봐서는 아무리 많이 봐도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비싸게 잘 팔리는 강남 빌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빌딩을 알아볼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사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보나요?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볼 겁니다. 근데 수익률 보게 되죠. 그리고 미래가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쓰고 싶어 이런 건물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지?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익률이 높은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강남에 건물을 찾다 보면 수익률이 높은 빌딩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이 위치가 좋은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건물은 정말 위치가 좋아, 입지가 좋아, 입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런 건물이 수익률이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건물들의 임차 내역이나 임대료 수준을 보면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거를 건물을 좀 본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막 시원시원하게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서 건물을 볼 때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깊게 얘기하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수익률을 중요하게 봐서는 괜찮은 건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 두 개는 서로 관련이 크게 있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가치가 높은 빌딩. 근데 이 미래가치, 가격이 오를 빌딩은 과연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을 보는 안목이죠. 모든 것들은,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안목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목이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을 딱 봤다고 해서 탁 익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해드릴 거는 적어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에서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사용하고 싶은 빌딩. 내가 사용하고 싶은 빌딩을 찾는 분들은 주로 사옥으로 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옥으로 쓰려는 분들이 원하는 건물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위치, 구조,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으면 내가 산다 이거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희박한 일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게 나타났다고 칠게요. 이거 정도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격에, 구조에, 뭐 인테리어에 다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사면 얘가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건물일까요? 이거는 뭐가 또 작용하냐면요, 내 취향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내 취향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취향에 맞는 거는 나처럼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가치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모릅니다. 즉, 내가 쓰기에 좋아. 건물 살 때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하겠어? 이게 그 너라면이라는 게 이 사람이 안목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맞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건물을 사면 그게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선호하는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안목이나 아니면 나의 취향이 보편적인가가 우선 체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건물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곤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빌딩은 당연히 이 네 번째가 정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물이란 과연 무엇이냐, 어떤 요건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는 건물을 사면 향후에 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는 그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인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명, 100명 있어요. 그럼 얘는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즉, 이런 건물을 사는 게 우리가 향후에 가치가 높아질 건물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은 사면 안 팔고 싶어 한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 건물을 사는 건데, 그러면 안목 아니면 입지, 그리고 그런 건물은 뭐냐를 알아보려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물의 요건을 알아야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걸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에 써놨는데 그 8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물 옆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주위에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층당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근 건물들 중에 3층 이상의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차,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언덕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 칸을 만들어 놓고 점수표를 해서 이거를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봤어요. 이 건물을 봤어요. 아니면 봤던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8개를 놓고 만점을 몇 점으로 생각을 해놓고 뭐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이면 100점 하나당이에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나는 여기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몇 미터니까 이 정도면 7점이네? 그리고 근처에 도로를 보니까 좁지 않고 그래도 넓네? 앞에는 넓고 옆에는 좀 좁지만 얘가 그래도 코너라서 괜찮은데 그러면 9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점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 하고 나서는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10개만 해보면 첫 번째 이 건물이 10개 중에 몇 번째는 되겠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감이 잡혀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한 구역 안에서 해야 돼요. 강남 거랑 송파 거랑 뭐 서초 거랑 아니면 강북 거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지역 내에서 해요. 이거를 한 10개 정도 해보면 감이 어느 정도 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을 한정해서 해야 돼요. 100억짜리랑 70억짜리랑 180억짜리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90억에서 110억짜리 정도를 한 10개 정도 해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받아볼 때 다양하게 받아보고 개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금액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지 나쁜지 우선순위를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장점이 있고 쟤도 장점이 있고 얘도 장점이 있고 그러면 이게 판단이 안 쓰죠. 그렇게 봐서는 아무리 많이 봐도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지역과 가격을 한정해서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물건이 30개면 그 30개를 지역별로 가격별로 나눠보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야 돼요. 뭐가 1등이고 뭐가 꼴등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가지 이 요건 중에 어떤 거는 얘는 여기 없어 주변에 그럼 빵점 1점. 근데 얘는 뒤에 도로가 너무 좁아. 그럼 1점, 2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개를 다 만점이나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개인이 끼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이 입지 8법칙은 적어도 실수 안 하는 정도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적어도 중간 이상 되는 건물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점이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10점 만점 되는 게 몇 개가 있으면 이게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완전 빵점들이 한 2-3개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정도가 점수가 낮다, 한 3-4점 정도 되는 거를 다른 것들이 높으면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8가지 요건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건물을 보다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얘는 8가지 요건으로 점수 따져보니까 점수는 낮은데 가격이 만만한데 얘는 내 예산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근데 정확히 이 8가지 요건 중에 적어도 4개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많이 낮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8가지 중에 2-3개 정도가 점수가 아주 낮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언제 그렇게까지 해. 내가 가서 보려니까 시간 들고 어쩌고 하는데 난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이상이잖아요. 최소 몇백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정도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 8법칙, 돈 되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 반드시 보시고 나서 건물을 그렇게 평가해 보시는 과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 그 책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